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켓TV 허영범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1월 30일부터 스프링캠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스프링캠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켓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네. 자, 먼저 이 스프링캠프가 무엇인가, 스프링캠프의 시초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1886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카고 컵스의 전신인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스타킹이었어요. 스타킹스가 홈구장이 아닌 별도의 이제 장소에서 팀 이 겨울 훈련을 시작하는 게 스프링 캠프의 시초였다고 하고요. 그 해에 화이트 스타킹스가 정규 시즌에서 90승 34패라는 이 월등한 성적으로 1위를 하자 다른 팀들이 이 스프링 캠프를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스프링 캠프의 시초죠.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됐네요.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한국이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스프링 캠프가 한국에 도입이 됐죠. 이 롯데 선수들이 가는 가오슝이 82년도에 두산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82년 끝나고 캠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 캠프 가는 비용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PD님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억대요. 무슨 얼마? 10억. 오, 비슷하게 맞췄는데 보통 대부분의 팀들이 15억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5억 원인데 사실 이 스프링 캠프를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든다라는 거. 자,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0일에 이제 김해에서 가오슝으로 갔죠. 그리고 양상문 감독하고 이대호 선수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31일 날 따로 출국을 했고요. 2월 25일에 가오슝에서 바로 오키나와로 가서 오키나와에서 연습 경기 7경기를 하고 3월 9일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3일 쉬고 바로 3월 12일부터 시범 경기니까 생각보다 일정은 좀 빠듯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왜 롯데는 가오슝으로 갔을까? 왜 애리조나가 아니라 가오슝으로 갔을까?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아마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일정의 효율성입니다. 미국에서 스프링 캠프를 하면요, 보통 이제 그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일정을 시작하죠. 지금 NC와 KT도 투싼이라는 곳에서 했고, 롯데는 예전에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거기가 샌디에이고 그리고 애리조나 뭐 이런 팀들이 그 스프링 캠프를 차렸던 곳이에요. 자, 미국에서 스프링 캠프를 가려면요, 일단 LA로 갑니다. LA에서 내려서 피닉스로 갑니다. 또 피닉스에서 내려서 버스로 1시간 넘게 들어가야 롯데가 원래 훈련을 하던 피오리아 스포츠 컴플렉스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LA로 가는데 10몇 시간 정도 걸리죠. 거기서 또 이제 환승을 해야 되죠. 보통 한 20시간 정도 넘게 걸린다고 보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이 지난해부터 비활동 기간, 선수들 비활동 기간이 1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이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이틀에서 3일 정도 두 번 이제 갔다 왔다를 해야 되니까 한 6일 정도를 벌 수 있는 대만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시차 적응도 사실 문제인데요. 미국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10몇 시간 차이가 나니까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좀 시차 적응을 해야 되겠죠. 뭐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이 선수들 애리조나 캠프를 2번을 따라갔는데 집에 한국에 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무조건 깨고 이 시차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일 정도가 컨디션 조절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만을 택했다. 효율성 때문에 대만을 택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구단들의 정책 때문입니다. 최근에 메이저 마이너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에 굉장히 일찍 입소를 하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미국 구단들이 한국의 구단들에게 훈련 시설을 빌려주지가 않습니다. 이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이 훈련 장소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비싼 이용료보다도 미국에서 훈련장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훈련장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훈련장을 가게 되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구단들이 훈련장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서 우리 팀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격 훈련을 하려 해도 메이저 선수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선수들이 해야 됩니다. 웨이트를 해야 해도 미국 선수들이 안 하는 시간에 가서 해야 되고,
뭐 투구를 하려 해도 피칭을 하려고 해도 미국 투수들이 훈련하지 않는 시간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일정을 우리가 짤 수가 없고 미국 그 팀들의 훈련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짜야 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마 롯데가 대만으로 간 아주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만은 아무래도 미국보다 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훈련장을 쓰는 것만큼은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걸 우리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만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대만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지난해의 경우에 대만에 이상 한파가 몰아쳐서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 대만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LG 공기청정기가 대만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대만이 어디예요? 중국 바로 밑 아닙니까? 좀 이따가 제가 지도로 설명드리겠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선수들이 좀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만의 어떤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대만이 여기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대만 그 선수들이 말하기로 대만도 상당히 습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습한지 봤더니 거의 이 동남아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요, 우리 필리핀 이쪽에 있죠. 필리핀 바로 위에 이 대만이 있습니다. 가오슝. 그 가오슝이 여기 있는 거죠. 가오슝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날아가는데 거의 이 마닐라 이쪽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굉장히 습하다고 해요. 두 번째로 날씨, 이 가오슝의 날씨는 어떨까? 가오슝 날씨 27도. 27도면 여름? 초여름인가요? 초여름 정도? 굉장히 날씨는 굉장히 좋네요. 네. 뭐 물론 지금 부산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운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27도. 아까 말했던 가오슝의 미세먼지,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그래도 보통이네요. 지금은 보통인데 97 보통이에요. 근데 이게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네, 이게 조금씩 이제 또 이 나쁨으로 가는 단계도 있고, 이 가오슝은 지금 보통인데, 보세요. 143 민감한 사람들에게 해로움. 139. 네, 안 좋아요. 여기도 상당히 대기질이 안 좋은, 중국 바로 밑이니까. 네. 그래서 이 LG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많이 팔리는. 혹시 LG 관계자분? 자,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알려드릴게요. 국을 지금 여기 국경 칭푸 야구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지금 이거 롯데 선수 아닌가요? 이거 롯데 팀 아닌가요? 롯데네? 롯데 아닌가요, 이거? 구글에 사진에 롯데가 있네요. 아니, 여기 이제 롯데 선수 투수인데 누구지? 진명호 아니야, 이거? 누구죠? 임경환 선수인가요, 이거? 어쨌든, 네. 칭푸 야구장, 이런 곳입니다, 네. 국경 칭푸 야구장. 뭐, 일단, 사실 뭐, 잔디 상태라든지, 흙이라든지, 메이저리그에는 사실 조금, 네, 비할 수가 없겠죠? 뭐, 메이저리그보다는 조금 그래도, 날씨는 좀 좋네요. 네, 이렇게. 국경 칭푸 야구장. 이 선수 누구죠? 이 선수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저한테 제보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장재영 이 코치님인 것 같고, 이 참고로 보여드릴 게 미국 애리조나 경기장 날씨인데, 네, 애리조나는 약간 이런 느낌. 네,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가서 찍은 건데, 네, 약간 땅도 확실히 다르죠. 좀 이 잔디의 어떤 그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조작이 좀 서툽니다. 네, 새싹 유튜버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확실히 잔디의 밀도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네, 여기 아마 흙도 이 메이저리그 마사토 뭐 이런 걸 써서 아마 확실히 메이저리그가 좋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숙소가 어디냐? 선수들의 숙소. 제가 숙소를 숙소의 완벽한 위치를 좀 이름을 알려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제가 묵는 숙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취재를 위해서 또 대만에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묵는 숙소와 선수들이 묵는 숙소가 가깝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저는 여기 묵습니다. 네, 이다 스카이락. 그래서 여기에서 선수들이 이 야구장까지 차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몇 분 정도 걸리냐면 22분 정도. 네, 14km 정도. 14km 정도면 해운대에서 동네 정도 되나요? 해운대에서 동네 정도. 근데 재밌는 게 이 대만은 국제 면허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사를 따로 고용을 했대요. 기사를 고용을 해서 모든 선수들과 모든 프런트들이 그 기사의 차에 타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훈련 일정을 공개를 바로 할게요. 훈련은 그 30일 날 가서 그 다음부터 바로 하루 쉬고 훈련을 들어가는데요. 4일 훈련 휴식, 4일 훈련 휴식, 3일 훈련 휴식, 3일 훈련 휴식, 그리고 나서 대만 프로팀들과 연습 경기를 4경기를 가집니다. 이름이 푸방, 라미고, 통일, 중신, 이름이 굉장히 통일, 네. 이렇게 연습 경기를 4차례를 하고 나서 이제 일본 오키나와로 바로 가는 거죠. 선수들 훈련 그 하루의 일정표를 좀 말씀드리면 얼리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이제 훈련을 하는 조예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하는 선수들이 매일 바뀝니다. 그거는 그 전날 이제 코치들이 너는 내일 얼리워크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7시 정도에 나와서 코치들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요. 보통 한 9시 정도, 10시 정도에 나와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시간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 시간에 무슨 훈련, 오늘은 이 시간에 무슨 훈련 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타자조, 그러니까 야수조죠. 야수조와 투수조는 완전히 따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가 만날 때는 그 합동 훈련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이제 번트 훈련, 번트 수비 훈련. 이때 말고는 이 두 조가 만나지 않아요. 완전히 따로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합동 훈련할 때, 번트 훈련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재밌고. 네,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웨이트를 합니다. 웨이트 혹은 타자들은 이제 실내 들어가서 방망이 연습하고요. 코치님들하고. 그리고 투수들은 배드민턴 채로 이렇게 이 치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섀도우 피칭. 섀도우 피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저녁에 그렇게 합니다. 네, 선수들 식사는 어떻게 하나? 식사. 대만식을 먹을까요? 대만의 유명한 게 뭐죠? 카스테라? 카스테라를 주로 먹나요? 주식이 카스테라일까요? 아니죠. 네. 이 현지에서 요리사를 고용을 해서 그 야구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이제 먹는데 약간 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다 이제 한식이 나옵니다. 아침에는 조식을 먹고 점심과 저녁은 식당 급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녁도 이제 그 식당에서 먹고 선수들이 굉장히 야식 많이 먹더라고요. 호텔로 햄버거하고 피자 엄청 시켜 먹어요. 네. 그게 이제 구단도 거의 이제 야식을 한 8시 정도, 9시 정도에 구단이 야식을 통째로 시킵니다. 시키면 이제 그걸 방마다 후배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선수들이 한 4끼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뭘 먹느냐? 라면을 또 먹어요. 이건 뭐 모든 선수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모 선수의 방에 놀러 갔었는데 화장실에 버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면이 한 박스가 있고. 네. 그래서 선수들 생각하시는 팬분들 있으면 라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라면이 최고입니다. 네. 방 배정은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방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누구야 내랑 방 같이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 배정이 끝난다고 해요. 네, 그냥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은 좀 한참 선배랑 후배가 이렇게 방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롯데는 선배들은 거의 선배들끼리 본인 편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쓰고 또 후배들은 또 후배들끼리 뭐 이렇게 쓰는 좀 문화가 최근에는 그렇다고 하고 이번 대만 캠프도 좀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 거의 완전 후배들끼리 쓰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친한 사람들끼리 방을 씁니다. 휴식일날 선수들 뭐 할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네. 일단은 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방에서 계속 잡니다. 네, 자더라고요. 첫 번째로 자고 두 번째로 골프장이 근처에 있으면 또 골프 좋아하시는 선수들은 또 골프 많이 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쇼핑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네. 특히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아울렛이 아주 싸니까, 그리고 또 약간 미국 애들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아시아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울렛 가면 사실 예쁜 것들은 이미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울렛 갔을 때는 예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미국 애들이 좀 이상한 거를 뭐 이렇게 막 입어보고 이상한 거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미국 가면은 확실히 아울렛 가서 쇼핑을 많이 한다. 그래서 대만은 어떻냐 제가 물어봤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싸진 않대요. 대만의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한국에 없는 이 좀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선수들이 이제 신발 같은 거 많이 사러 대만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선수들의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전지훈련이라는 단어, 스프링 캠프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좀 설렘이 있어요. 아마 선수들도 그런 설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2년간 이 롯데 캠프를 따라가면서 느낀 거는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롯데 선수들을 정말 분위기가 좋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좀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야구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요. 캠프 가서 정말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뭐 술 많이 먹고 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다른 캐스터 선배들이나 기자들한테 타팀 캠프지에 가서 뭐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좀 놀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롯데 선수들은 정말 술을 안 먹더라고요. 사실 다음날 제가 가서 보면 알잖아요. 좀 술 냄새도 나고 이런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진짜 훈련에만 매진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감동도 있었고, 또 어떤 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프링 캠프가 굉장히 좋대요.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야구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면 이제 주변의 분들이 시즌 끝났다고 좀 많이 불러낸대요. 약속도 많이 잡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지치고 힘든데 스프링 캠프 오면 이제 거기랑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니까 오히려 스프링 캠프 와서 편안하게 좀 책도 좀 읽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선수들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프링 캠프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비시즌 기간에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좀 혹은 뭐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구단에서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이 뭐 모쪼록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월 18일에 이 KNN 뉴스에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리포팅을 내보내기 위해서 3월 18일에 가오슝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다녀와서 또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자이언츠의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켓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